혹시 여러분은 히어로 영화의 팬이신가요? 마블과 DC의 모든 영화를 다 보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또는 모를 수도 있는 히어로 영화 13편입니다. 좀 많죠? 사실 이것도 줄이고 줄인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아시는 영화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막 히어로 영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도 있는 17편은 보너스로 목록만 추가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분량이 많아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은 생략하고 아주 짤막하게 이런 영화가 있다는 정도의 소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텀입니다. 이 영화는 1936년에 연재를 시작했던 리 폴크의 만화가 원작입니다. 아프리카가 본거지고 대를 이어서 활동한다는 것에서 마블의 블랙팬서와 유사합니다. 무대가 아프리카긴 하지만 말을 타고 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색적이죠. 나중에는 뉴욕으로 건너와서 악당들과 싸웁니다. 팬텀에게는 화려한 능력은 없지만 히어로 코믹스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수트를 입은 채로 활약한 최초의 히어로거든요. 1996년에 제작됐던 영화에서 팬텀을 연기한 배우를 아시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타이타닉에서 치사한 갑부를 연기했던 빌리 제인입니다. 다크맨은 스파이더맨의 감독으로 잘 알고 계실 샘 레이미의 초기작 중 하나입니다. 테이큰을 통해 늙음하게 액션 스타로 거듭난 리암 니슨이 일찌감치 복수의 화신이 됐었던 영화죠.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팬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비단 샘 레이미의 팬만이 아니라 히어로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표적인 다크 히어로 캐릭터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수작입니다. 주인공인 페이트는 인공 피부를 연구한 박사인데 불의의 사건을 겪으면서 화상으로 망가진 자신의 몸에 인공 피부를 이식하고 악당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때문에 몸에 감고 있는 붕대가 다크맨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습니다. 속편들도 있지만 1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왑프 싱은 DC 코믹스의 캐릭터지만 아시는 분들이 드물 것 같습니다. 원작은 1970년대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히어로라기엔 거북한 외모지만 인기가 제법 많아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됐습니다. 영화는 무려 1982년에 개봉했는데 감독은 바로 나이트메어와 스크림으로 유명하고 지난 8월에 작고한 웨스 크레이븐입니다. 다크맨과 마찬가지로 스왑프 싱도 과학자가 사고로 인해 자신이 연구하던 실험에 영향을 받아서 늪지대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신체가 변하고 모든 식물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게 된 캐릭터입니다. 마블에도 맨싱이라고 해서 비슷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라이언스 게이트에서 판권을 갖고 있으며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코믹스와는 별 상관이 없고 캐릭터만 갖다 쓴 것 같더군요. 섀도우도 히어로 역사에서의 비중에 비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1930년대에 소설과 라디오로 시작해 인기를 얻으면서 나중에는 만화책과 게임으로까지 만들어졌죠. 섀도우는 티벳에서 악랄한 범죄자였던 라몬트 크랜스톤이 한 승려를 만나면서 개과천선하고 특별한 능력을 얻은 후에 뉴욕으로 돌아와서 악당들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배트맨이 큰 영향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그런지 배트맨 비긴즈와도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섀도우를 연기한 배우는 전성기 시절의 알렉 볼드윈입니다. 지금은 배 나온 아저씨지만 이때만 해도 정말 꽃미남 배우의 대명사였죠. 감독은 하이랜더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던 러셀 멀케이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라면 두 영화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간 로켓티어는 며칠 전에 개봉한 팬의 조 존스톤 감독이 1991년에 연출한 영화입니다. 원작은 1982년에 연재를 시작했던 만화인데 사실 로켓티어는 만화보다 영화로 인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로켓을 메고 날아다닌다는 독특한 설정 하나만은 기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혹시 로켓티어를 못 보신 분이라면 올해 개봉해 폭망한 영화인 투모로우에서 비슷한 장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jet팩을 등에 메고 날아다니면서 악당들과 싸운다는 게 주요 설정이며 개봉 당시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제니퍼 코넬리가 한창 예쁠 때 남성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아울러 한때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던 티모시 달튼이 악당으로 나오는 것도 이채로운 영화입니다. 크로우도 다크맨과 더불어 다크 히어로에 속하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만화가 원작이지만 아마도 주연 배우인 브랜든 리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유작으로 남게 되어 더 유명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브랜든 리가 이소룡의 아들이라서 더 화제가 됐었죠.
이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미국 프로레슬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낯이 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스팅의 분장과 의상이 바로 크로우를 표방한 것이거든요. 줄거리는 록밴드의 멤버였던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악당들에 의해 살해당한 후에 까마귀로부터 힘을 받고 부활해 분노에 찬 복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감독인 알렉스 프로야스는 한때 명성을 떨쳤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저 그런 감독으로 전락했습니다. 크로우와 다크시티만 해도 평판이 좋았고 특히 영상미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줬던 감독인데 안타깝군요. 톡식 어벤져는 아마 여기 있는 영화들 중 가장 덜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새벽의 저주를 소개한 영상에서 제임스 건이 활동했던 적이 있다고 했던 B급 영화 전문인 트로마에서 1984년에 제작했습니다. 트로마답게 싸게 찍은 것에 비해 많은 돈을 남기면서 속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헬스클럽에서 일하던 멜빈이 양아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화학 폐기물이 든 차에 빠지면서 톡식 어벤져로 거듭나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히어로 영화로 생각하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외모도 흉측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얘가 악당인지 영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B급 영화의 정수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쯤에서 진짜 충격적인 영화도 한 편 나와야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화에 대해 아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스틸은 엄연히 DC 코믹스의 작품이 원작입니다. 슈퍼맨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자 히어로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슈퍼맨의 동료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스틸이 되는 존 헨리 아이언스의 직업이 무기 개발자였고 자신이 개발한 무기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약한다는 것에서는 마블의 아이언맨과 엇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스틸을 연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NBA 선수였던 샤킬 오닐입니다. 이 당시에 샤킬 오닐의 인기가 대단하긴 했지만 캐스팅을 보면 별 생각 없이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흥행에서도 폭망했습니다. 이때 샤킬 오닐의 팬이었지만 저조차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화였으니 굳이 보시려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세요. 여성 히어로도 한 명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이온 플럭스는 1990년대에 MTV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한국계 애니메이터인 피터 정이라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브레그나라고 하는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수백 년간 독재를 일삼았던 지도자를 없애려고 하는 암살자인 이온 플럭스가 주인공입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보진 못했는데 일단 영화는 타이트한 수트로 몸매를 자랑하는 샤를리즈 테론을 제외하면 볼 게 없습니다. 사실 히어로 영화라고 정의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영화는 싸게 찍으려고 안간힘을 쓴 게 보일 정도죠. 배경이 되는 미래의 도시를 현존하는 건축물들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건 그나마 설득력 있게 보여집니다. 칭찬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네요. 비슷한 영화로는 이퀄리브리엄과 울트라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슈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제임스 건이 2010년에 연출했던 영화입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개봉하진 않았지만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는 진짜 현실 속에 히어로로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남자면서 히어로가 되겠답시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서 킥S와 유사하지만 슈퍼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처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부터가 평범해 보이는 레인 윌슨이고 앨런 페이지가 그와 함께 연기하지만 비운의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언뜻 보면 코미디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어로 영화 특유의 활약이나 통쾌함 따위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 영화의 기반에 깔린 제임스 건의 정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이어지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버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영화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엄청 좋아했던 일본의 만화인 강식장갑 가이버가 원작입니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연재하고 있더군요. 작가가 장기 휴가라도 갔었나요? 만화의 경우는 우연히 생체병기인 가이버를 손에 넣은 평범한 학생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집단에 맞서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영화는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저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보시겠다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영화로 만든 게 아니니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재밌는 건 아니고 봐줄 정도는 된다는 거죠. 만화랑 애니메이션은 정말 재밌습니다. 가이버로 변신하는 장면이 진짜 멋진데 영화는 그냥 좀 특이한 히어로 영화를 보신다고 치세요. 일본 영화인 캐싸는 애니메이션이 원작입니다. 원제는 신조인간 캐싸이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애니메이션은 미래 사회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로봇에 맞서기 위해 태어난 신조인간 캐싼의 활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조인간이라고 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화는 원작의 캐릭터만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도 일부만 갖다 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이 그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괴한 영화고 여러분이 보신 그 어떤 히어로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암울함의 극단을 달립니다. 감독은 우타다 히카루의 전 남편이자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키리야 카즈아키인데 이 사람은 둘 중 하나겠더군요. 사이코거나 천재거나. 마지막 13번째 영화는 한국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감이 팍 잡히시죠? 초능력 전쟁은 한국형 히어로 영화이자 B급 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독립저예산 영화라는 것에서 애초에 우리가 아는 블록버스터 히어로 영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도 이걸 잘 알고 똘끼와 재치로 굉장히 특이한 히어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설정은 작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저마다의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초능력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 투성입니다. 당연히 영화에서 화려하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고갈됐는지 뒤로 갈수록 지루해지지만 그 전까지는 엽기적인 캐릭터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